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나눠진다 했죠. 명사, 무슨 언? 체언. 동사, 형용사는 뭐다? 용언. 관계사, 부사, 수식언, 조사, 관계언, 감탄사, 독립언 이렇게 5원 구품사 체제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말한 거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체언이라는 거가 주어 목적어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보어라는 녀석을 다룰. 자, 보어라는 녀석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지만 미리 해봐야겠죠. 자, 문장 구조라는 게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걸 했을 때 어제 학교에서 최고의 책을 읽었다. 자, 일단은 서술어에 왜냐? 서술하잖아요. 그리고 을로 끝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을은 목적어에 해당. 그 다음 학교에서 어제는 애초에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는 구조죠. 이 시간에 대한 녀석이기 때문에 어제 읽었다? 어제 학교에 있었다. 어디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어제는 이런 애들은 다 보어예요. 그 다음 철수는 주어에 해당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 중에 보어까지 보면은 주어에 해당하는 거는 철수, 그 다음에 보어에 해당하는 어제 학교, 그 다음에 목적어는 책, 그 다음에 서술어는 읽다.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셋이, 책을, 학생이. 자, 저런 거 보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는 조사와 합쳐지는 구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학생이, 나를, 셋이, 책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보통명사, 고유명사, 그 다음에 추상명사. 자, 여기 선생님 이름이 들어가 있죠. 선생님 이름은 어때요? 고유한 거죠. 그러다 보니 고유명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도 고유명사죠. 한강, 대한민국. 나라, 강, 수도, 사람 이렇게 되면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명사 파트에서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인칭대명사가 있다 했어요. 의문대명사도 포함이 되는 건데 누구, 무엇, 어디? 뿐만 아니라 더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나올 만한 것들의 질문 형태가 의문대명사에 해당해요. 그리고 인칭대명사 나, 너, 우리, 저희, 그, 그녀, 그것.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지시대명사로 포함이 돼요. 우리는 영어에서는 I, you, we, your, he, she, it, them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시대명사에 it이 그 지시대명사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시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로 분류가 되지만 한국어에서 그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 저것, 그것 요런 걸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 지시대명사에서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알다시피 이것은 어때요? 가깝죠? 그것은 중간, 저것은 확실히 둘이 아는 거. 멀리 있더라도 상관없고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은 가깝고 그것은 멀고 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람,
그 책, 저 건물은 지시대명사일까요? 아닐까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자, 이 사람은, 이는 이걸 지칭하는 게 맞아요. 그 책은 그를 지칭하는 게 맞아요. 저 건물은 저를 지칭하는 게 맞아요. 대신 잘 보면 어때요? 이는 사람을 꾸미고 있고요. 그는 책을, 저는 건물을 꾸미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저에 해당하는 이 녀석들은 안타깝게도 관형사예요.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저는 관형사인데 그럼 뭐라 부르냐? 지시 관형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은 내 것이다 할 때 이는 관형사지만 이것은 내 책이다라고 하면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 넘어가면요. 수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양과 서수 순서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후로 쭉 나가는 그런 숫자들은 양에 해당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녀석이 나중에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서수사는 순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나가는 순서를 뜻해요. 이렇게 서수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보면 학생 셋이 왔다, 세 학생이 왔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 녀석 있죠. 여기서 바로 세 학생이 왔다의 세가 서수가 아닌 혹은 양수가 아닌 관형사라고 적혀 있죠. 왜 그러냐? 세가 학생을 꾸미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형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게 하나가 오류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죠. 세 권의 세가 체온이 아니에요. 권을 꾸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얘는 세는 수식어이고요. 관형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사고 항상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나도 간다. 보면 이게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나도 간다. 여기 보면 여기서는 얘네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먹었다라는 것은 지금 보면 몇 가지 자릿수를 가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뭔 소리냐? 먹었다를 위해서는 몇 개의 요소들이 필요할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먹었다. 내가 먹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뭘 먹었는데 뭘이라는 해당이 나와요. 얘는 나와 무엇이라는 녀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두 자리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 자, 만났다. 나는 친구를 만났다. 말이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났다. 두 자릿수예요. 근데 이 두 자릿수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자릿수라 해서 무조건 두 자리여야 되는 게 아니라 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자릿수라고는 얘기 안 하고 최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도 간다. 간다. 가다는 어때요? 어디에 간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자리겠죠. 나가 어디로.
그래서 두 자릿수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왜 나도 간다는 두 자릿수가 되나요? 나도 간다라는 뜻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나 말고 누군가가 어디에 가는데 거기에 나도 간다기 때문에 나도 간다는 두 자릿수가 된다는 거죠. 저희 자릿수가 뭘 의미하냐? 여기 있는 조사의 개수가 라는 뜻이 돼요. 가, 을, 에서, 를, 도. 자, 나도 간다의 도는 하나죠. 아까 말했다시피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사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조사 뭐라 했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거나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에서는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격에는 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서술격, 보통 5개의 격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보통 주격을 1격, 관형격을 2격, 목적격을 4격, 부사격을 3격이라고 불러요. 이 단은 아마 5격으로 불리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1, 4, 2, 3, 5 이런 식으로 불린다는 거 참고하면 되고요. 주격이니까 주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가는 주격에 해당합니다. 목적격은 목적어를 만들어 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건 을이 될 거고요. 관형격은 뭐예요? 수식을 해주죠. 제일 쉬운 관형격이 바로 의인 거죠. 나의, 너의, 그러니까 소유 관형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관형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유격을 이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유격만 관형격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어에는 관형격에 해당하는 조사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형격이라 부르고 소유격이라 부르진 않아요. 그 다음 부사격 같은 경우는 부사는 무엇을 꾸며준다? 바로 용언을 꾸며준다. 그래서 자릿수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늘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부사 때문인데, 부사는 방향을 나타내거나 혹은 시간,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대등, 종소 이런 녀석에 해당하는 녀석과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사격 대표적으로 에게, 에서, 그리고 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다 같은 경우는요, 좀 특별한 애라 가지고 옥격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서술격 같은 경우는 서술한다 라는 의미로서, 예를 들면은 그는 학생이다 라는 거를 그는 학생이라고 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학생이다를 붙여서 서술하는 녀석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조사지만 서술격을 띄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라고 불리게 됩니다.